하루하루 먼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히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푹 쉬고 돌아온 2주 푹 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주나 쉬었나요? 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입니다. 네. 네. 한 주를 쉬고 2주의 소식 가져왔죠. 그렇죠. 네. 긍정 씨가 또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인가요? 네, 2020년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가자격정보 연계에 나섭니다. 그동안 큐넷이라는 포털을 통해서 자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시험 일정이나 장소, 아니면 합격 여부 이런 내용을 카카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왓챠가 서비스명과 로고 디자인을 개편했습니다. 컨텐츠 평가 및 추천 서비스인 왓챠는 왓챠피디아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OTT 서비스인 왓챠플레이는 플레이를 떼어내고 왓챠로 변경됩니다. 새로운 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더 많은 영역을 아우르겠다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 틱톡이나 스포티파이, 틴더와 같이 많은 iOS 앱들이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는 페이스북의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용자 로그인을 위해 사용되던 페이스북의 SDK가 오류가 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페이스북, 자꾸 이래도 되는 걸까요? 쿠팡이 다양한 통신사를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로켓 모바일을 시작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간편한 서비스인데요. 휴대폰 구매 후 별도로 통신사를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메신저인 네이트온 기억하시나요? 네이트온이 7월 말 업무용 메신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이트온을 운영하고 있는 SK컴즈는 네이트온의 새로운 BY와 함께 디자인,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언택트 시대의 업무용 메신저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네, 지도 서비스의 발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구글맵은 거리의 신호등을 보여주는 기능을 테스트 중이고, 카카오맵은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에서 교통약자의 이동 및 환승 경로를 알려주며, 티맵은 자사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에게 맛집을 알려주는 티맵 미싱로드를 출시했습니다. 오포가 125W 급속 유선 충전 기술인 플래시 차지와 65W 급속 무선 충전 기술인 에어북을 발표했습니다. 플래시 차지는 4000mAh 배터리 기준으로 5분 만에 41%까지, 에어북은 4000mAh 배터리 기준으로 완충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배터리 용량보다 충전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최근 트위터에서 유명인의 계정이 해킹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애플 공식 계정,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빌 게이츠 등 미국 유명인의 계정이 해킹당한 것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킹을 당한 것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소식을 열심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그럴까요? 일단 트위터의 유명인 계정들이 이제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계정 한두 개가 이렇게 털려서 문제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대대적으로 그 트위터에 보면은 공식 인물일 경우에 이렇게 딱지를 붙여주잖아요. 파란색 네. 체크 마크를 달아주죠. 본인 인증을 받은 거죠. 인증이 된 거지. 네, 트위터사에 의해서. 그 사람의 계정들 중에 좀 영향력을 가진 큰 계정들이 털렸다는 소식이에요. 네. 또 뭐 그냥 어디 뭐 유명한 가수, 네. 뭐 가수라든 배우라든지 네. 이런 분들보다는 네. 좀 정재계에 있는 분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뭐 큰 회사의 CEO 뭐 이런 네. 분들이 많이 탈취를 당했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메시지 한 번이면은 어떤 시장에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는 계정들이 이제 탈취를 전쟁을 당했다. 일으킬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네. 분들이 어떤 소식인지 한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또 해킹이 됐는지 네.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우선 그 트위터 해킹을 당했다는 게 네, 해킹을 당해서 그걸로 뭘 했냐라는 걸 살펴보면요. 네, 모두의 계정에 같은 내용의 트윗이 올라왔어요. 네. 바카라, 카지노 진짜 아닙니까? 그게 올라왔다. 진짜 그게 올라왔다고? 진짜 그건데 아니 진짜 그게 올라왔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전자지갑 주소에 네. 비트코인을 넣어주시면 제가 2배로 드릴게요. 뭐야? 하고 전자지갑 주소가 올라왔어요. 네. 모두. 그러니까 같은 전자지갑 그치? 주소가. 근데 이 비트코인이란 게 네. 투명하게 추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전자지갑 안에 네. 거의 억대 수준으로 돈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누가 계속 넣네. 누군가는 속아서 넣은 거네요. 그쵸. 어. 피싱이지 피싱. 아 근데 그게 아니 그 개연성이 전혀 없잖아요.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전자지갑 계정을 보여주면서 여기 돈을 넣으면 내가 2배로 줄게. 자 다시 말해볼게요. 자 오바마를 그러시. 오바마가 네. 2배로 준대. 오바마야.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빌 게이츠가 갑자기 빌 게이츠가 그냥 재미로 그냥 재미- 선사업할 수도 있잖아. 빌 게이츠가 어떤 실험을 하는 거지. 네, 그치, 네, 네. 사회 사회 실험. 실험 같은 어. 느낌으로. 근데 그냥 뭐 그냥 리얼 오바마 그냥 가짜인 리얼 오바마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김미 비트코인 이러는 것보다 그치. 맞아. 진짜 오바마가 네. 그게 저 파란 딱지까지 딱 붙어 있는 붙어 있는데. 예스 위켄 하면서 돈 내놔. 그러면 믿을만하죠. 아, 그렇죠. 묘하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좀 재밌는 거는 정작 어떤 영향력을 예를 들어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하면 네. 오너 리스크가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일론 머스크의 계정에서 트윗 한 번에 뭐 주식이 오르락내리락도 하는데 그렇죠. 그걸 이용했으면 사실 이 비트코인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더 벌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럴싸한 거짓말을 했다면 그렇죠. 뭐 트럼프가 어디에다가 지금 이제 미사일을 쐈다. 나 이제 전쟁 시작할 거야. 그냥 뭐 어디라고 말하기는 네네네. 어렵겠지만 뭐 네. 어디에다가 딱 쐈다. 음. 그럼 거짓말을 했어. 네. 이 해커가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음. 그럼 이 해커는 전범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전쟁도 나고 그리고 동시에 그거 하는 순간에 그 전쟁 관련된 그 군수물자 관련된 주식들 다 이제 급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열심히 아니, 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바카라를 울리는 거랑 네. 내가 어디 핵을 쏜다 이거랑 네. 어떤 게 더 잘 잡힐까? 핵을 쏜다가 잘 잡히지. 그치. 그거는 온 세상이 한 마음으로 잡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범인은 아직 못 잡은 건가요? 범인은 아직 못 잡았는데 또 재밌는 게 이 수사하는 과정에 네네네.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 뭐 이런 계정 탈취나 뭐 네. 이런 내용들이 네. 수사하는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좀 용의자로 지목되는 사람 네. 닉네임이 채원이에요. 오 진짜요? 한국인인가요? 한국 이름 같은데? 그 프로필 사진 아이유고. 네. 왜 아이유야? 왜 하필 이런데 아이유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뭔가 좀 조직이 계획을 해갖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인이 이렇게 뭔가 잘못된 걸 찾지 않았나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냐를 이제 네.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트위터 내부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네. 그런 계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은 그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 네. 이게 탈취돼가지고 그 유명인들의 계정이 뭐 다 털린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그 뭐 오바마나 뭐 빌 게이츠 이런 유명인들의 개개별의 계정이 털린 게 아니고 네. 그 모든 트위터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관리자 계정이 그쵸. 뭐 키가 마스터 됐다. 키 같은 거라고 보면 이렇게 될 것 보는 같아요. 거군요. 그래서 그냥 이제 글이 쏴진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일괄적으로 그런 그렇겠죠. 것들은 알 수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자면 뭐 어떻게 보면은 참 불행 중 다행일 수도 있고 더불어서 트위터한테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지금 사태겠어요. 그쵸.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내 계정에 네. 트위터가 뭐 아무 글이나 쓸 수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반증이 된 거니까. 이거는 트위터 입장에서는 밝히고 싶지 않았던 비밀이 하나 밝혀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모르지. 뭐 조금 좋게 해석해 보자면 그걸 좀 알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좀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다. 할 수- 그걸 왜 알려요? 야, 얘 트위터는 얘네 이런 거 문제 갖고 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해커가 그걸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아니, 왜냐면 오바마 계정을 해킹한다면 그 바카라 글을 쓴다는 게 너무 귀엽잖아. 약간 뭐 가능성 있지. 뭐 예를 들어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네. 뭐 박지원 의원이나 네. SNS로 실수하시는 분들 아, 그런 거의 일환으로 보지 않을까? 그럴 그럴 수도 수도 있고 뭐 이미 우리나라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로 그 바카라 카지로 이런 것도 올라와. 해킹당해서 올라가 죄송합니다 해킹당했었어요 이렇게 올리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의 일환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개개별의 계정이 털렸다라기보다는 이제 트위터 어드미 계정이 털렸다는 거는 조금 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트위터가 그렇게 주류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는 특히 주류가 국내에서는 아니겠죠. 매니악해졌죠. 비주류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털릴 리가 없어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충격을 받은 거잖아. 네네네. 그래서 트위터에 대한 그 뭐랄까 신뢰도가 음. 사람들이 되게 높다라는 걸 이번에 좀 느꼈어요. 네. 그냥 근데 사실 이게 충격받을 수 없는 게 그냥 뭐 트위터 모든 회원의 비밀번호 탈취됨 네. 이러고 그러면 비밀번호 탈취됐나 보다 하고 마는데 실제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리고 그 뭐 트럼프나 이런 사람들 계정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정을 물론 트럼프가 직접 트윗을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보좌관들이 그걸 관리를 하겠어요. 그렇죠. 막 뭐 관리했다가 뭐 지웠다가 썼다가 할 텐데 네네. 그런 사람들의 계정에 나는 글을 쓸 수 있어 음. 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될 네. 수 있겠죠.
최근 몇 년간 이제 잭도시 CEO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트위터가 눈에 띄는 뭔가 이렇게 성장세를 보여준다거나 막 새로운 걸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사태가 자꾸 이제 중첩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렇죠. 트위터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트위터의 리스크는 유저 리스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선량한 유저들이 있느냐가 트위터의 그 성공의 척도, 앞으로 트위터가 나아갈 방향에 선량한 중요한- 유저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그쵸. 사람들이 많은가. 트위터가 직접적으로 뭔가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글을 쓰고 네. 은 시장이 글을 쓰고 뭐 저는 항상 뭐 시를 쓴다고 하는데 은 네. 시장 막 욕을 써요. 그렇죠. 은 시장은 트위터 입장에서 리스크인 것이고. 리스크 있는 회원인 거지. 네, 그게 그- 많을수록 사람들은 떠나갈 테니까. 뭐 지금 잭도시가 돌아오고 나서 뭐 네. 이익도 생기고 되게 잘하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예전에 디즈니에서 한번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 있었죠. 밥 네, 아이거시가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인수하려고 했는데 네. 중간에 엎어졌어.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내가 트위터를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더러워.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망드가 진짜, 말한 대로 진짜로? 네. 그 유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트위터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정제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하려는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이런 트위터의 그 마스터키 약각 계정 이런 부분도 이런 고민의 일환에서 있었던 기능 중 일부였을 그럴 수도 수 있고요. 있죠. 네. 네. 아무튼 어떤 식으로 좀 이걸 해결할지 트위터의 입장도 조금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트위터를 쓰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아무 데서도 안 쓰는 비밀번호로 트위터 계정을 비밀번호로 바꾸는 게 혹시 모르니까요.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다소 재밌다면 재밌는 사건인데 좀 경각심을 갖게 된 사건인 것 같아요. 당사자가 아니면 재밌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죠. 당사자도 재밌었을걸? 야, 내 계정에 이상한 거 올라왔다 이러면서.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좀 발전 소식인데요. 저는 이 소식이 가장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번 아, 소식 그래요? 중에. OPPO, 오포. 네, 중국의 스마트폰 제작사. 네 맞습니다. 거죠? 네. 오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샤오미, 화웨이와 같이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네. 제조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뭐 사실 스마트폰 기술로서 애플이나 뭐 삼성이나 네. 샤오미, 화웨이를 이기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에 몰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발전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125W 충전 기술인 플래시 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일단 오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기억에 요즘도 그런지 모르는데 좀 아까 방금 아망드가 얘기해 준 것처럼 다른 타사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의 일반적인 아이덴티티를 조금 더 우회해가지고 네. 좀 특이한 핸드폰으로 자주 이제 어필을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네. 그 뭔가 실용적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실용적이기도 하고 네. 다른 스마트폰 브랜드와 좀 차별점을 가질 수도 있는 기술을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125W 충전 125W 충전이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애플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네네네. 애플에서 가장 높은 와트수로 충전을 하고 있는 네. 그 장비가 아마 맥북 프로 16인치가 아닐까 싶은데 제일 큰 장비죠. 네, 그러면. 그게 94W인가요? 90W대 정도예요. 네네네. 그 전에 있었던 게 86W고. 음. 그러니까 노트북을 충전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거에 있어서 네. 더 높은 전류를 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굉장하네요. 그러니까 뭐 4000mAh 충전하는데 5분 만에 뭐 절반 가까이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그냥 보고 있으면 계속 차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눈에 그- 차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영상에서도 네. 광고 영상에서도 그걸 보여줘요. 눈에 네가 보고 있는 동안 충전되는 게 보일 거다. 애니메이션 효과가 아니라 네. 실제로 그렇게 찰 거다. 이렇게. 근데 그걸 왜 보고 앉아 있어? 야 충전된다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아이폰 충전기 네. 중에 그 USB PD로 네. 40W까지 충전이 되는 네. 장비가 있어요. 그 시거 쪽에 꽂아서 하는 거. 네네네. 그거를 하는데 제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충전이 빨리 되고 그래서 아는 형님한테 이거 사세요. 진짜 좋으니까 사세요. 그랬더니 5분 만에 5% 이상 충전되면 살게 라고 했더니 5분 있다가 봤더니 7%가 충전이 돼 있는 거예요. 사겠네. 그래서 사야지. 영업 성공했습니다. 아. 어쨌든 근데 이게 40W 고작 40W인데 네네네. 거기에 3배 가까이 되는 125W니까 어마어마 5분 만에 41% 충전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죠. 아니, 그 정도면 꽂고 하나 둘 셋 이따 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두 시간 쓸 수 있는 배터리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완충까지는 단 20분이면 되니까 야. 보통 많은 분들이 그 생활 패턴이 네. 잘 때 충전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완충된 폰을 가져간다. 맞아요. 뭐 이런 패턴이실 텐데 이제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뭐 유튜브 보다가 네. 아침에 이제 샤워하는 동안 잠깐 꽂아놓으면 그냥 만중인 거. 완충이 되어 있는.
그런 방식인데 여기 재밌는 게 이제 사실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그 노트 7이 네. 생각납니다. 어떻게 보면. 펑펑펑.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뽕뽕뽕. 네. 네, 그때 약간 불안함 맞아요. 이런 것들 왜냐면 그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배터리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을 텐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보다 10개 더 많은 온도 센서를 탑재했다고 해요. 아, 그래서 각각의 셀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지 네. 온도가 변화가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트래킹을 하면서 배터리를 쓰는 거죠. 일단 그 아까 헤드라인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배터리 기술 자체가 뭔가 작은데 그 안에 용량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 이미 지금도 너무 작은 상태까지 이제 발전을 해서 더 이상 작아지는 건 진짜 약간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IT 기술 중에 가장 네. 발전이 느린 분야가 이제 배터리 기술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제 생각에도 앞으로 한 5년간은 이 정도의 배터리 효율에서 멈춰 있을 것 같고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충전을 얼마나 더 빨리 하느냐가 좀 그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난번 얘기해 주셨던 노트 7의 경우도 발화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 하나가 이제 핸드폰을 얇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치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듯이 배터리 충전력은 올라갔고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은 높였다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네요. 사실 그 배터리 자체는 네. 그대로고 그럴 그거를 수 감시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센서를 있는 더 게. 붙일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여기서 말고도 딴 데서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럼 충전기만 가지고 그냥 이제. 충전기고 얘네가 뭐 배터리를 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 네, 이 충전기 자체를 딴 기계에도 쓰면 네. 그만큼 또 빨리 효율이 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네. 오포, 음, 중국 음. 못 믿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어감도 오포 이렇게 뭔가 퍼 이런 네, 느낌이 그리고 있어요. 좀 뭐랄까 네. 중국이 그렇게 잘해 그래서 뭔지 모르겠는데 하시는 네네. 분들이 그럴 많은데 수 있죠. 이 충전기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앵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네네네. 이 앵커 거는 뭐 애플 엔지니어들도 음. 그 작업하면서 그러니까 애플 기기를 만들기 위해 쓰는 충전기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앵커도 중국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미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믿고 사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차세대 먹거리로 여러 가지를 지금 두고 있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배터리와 사업. 충전 사업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랑 동시에 이제 65W 수준의 무선 급속 충전 기술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와. 이거는 이제 뭐 그 요즘 이제 아이폰의 급속 충전이라고 하는 게 7.5W거든요. 네네. 거의 10배에 달하는 음. 65W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그 모듈만 있으면 무선으로 충전하면서 노트북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속도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발열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충전하느냐라고 하면 뭐 30W까지 충전되는 무선 충전 기술을 이용해서 요거를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코일을 두 개를 붙여서 네. 이 두 개를 동시에 충전을 시키는 거죠. 거군요. 그러면 배터리는 한 개지만 양쪽에 셀을 두 개를 넣어놓고 각각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시간 안에 병렬로 충전하니까 충전 시간이 더 빨라지겠죠. 이게 근데 지원을 하려면 그만큼 기기들도 그걸 받을 준비가 된 기기들이어야 아까 그 125W 유선 충전 기술 역시 네. 이제 이 오포에서 제작한 배터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스마트폰들. 만약에 그 외에 USB 네. PD로 충전하겠다라고 하면 충전은 됩니다. 하지만 충전 속도가 이제 절반으로 떨어지는 그렇죠. 거죠. 일반적인 충전 속도에 맞춰져. 그렇죠. 이게 다 기기도 지원을 하고 이 충전기도 지원을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포 입장에서는 큰 무기를 하나 가졌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로 본능 쓰던 시절. 네네네. 밴드 배터리 두 개 충전해놓고 바꿔가면서 썼잖아요. 네. 그래서 뭐 2박 3일도 거뜬하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아니 나 배터리 하나 더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런 식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스마트폰 안에 네네네. 두 개를 동시에 충전해놓고 하나씩 쓴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소식은 지도 서비스들 소식입니다. 네. 긍정 씨 한번 소식 소개해 주시죠. 먼저 지도 서비스가 네. 발전이 되게 많았는데 음. 제가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첫 번째는 티맵 이야기예요. 티맵. 네. 티맵 많이들 쓰세요 요즘? 제 주변에는 이제 쓰시는 분들이 조금 없어지고 있어요. 카카오맵을 더 쓰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네. 얼마 전에 카카오 내비로 갈아탔습니다. 그러니까 티맵 iOS용이 GPS를 잘 못 잡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카카오 내비로 갈아탔더니 잘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카오 내비로 갈아탔는데 네. 가끔 티맵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저는 이제 최근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전기 오토바이를 이제 끌고 다니는데
팀앱을 이제 썼어요. 내비게이션이니까. 근데 이게 자꾸 나는 큰 길로 가고 있는데 골목길에 있다고 찾더라고, 내 위치를. 아니면은 아예 이제 직진을 하고 있는데 유턴 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엄청 답답해지는 그 경우들이 정도면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이 망가진 거 아니야? 아니, 스마트폰 그 새로 산 정도까지야?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일부러 건물 사이에 튀는 건지, 근데 또 다른 앱을 쓰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어쨌든 근데 오늘은 팀앱의 발전 진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만하고. 그만 말씀하시고요. 네. 팀앱이 그 지난 5년 동안 축적한 그 네. 데이터가 18억 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네. 사람들이 뭐 이 연령대, 네. 이 성별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은 맛집을 이런 데를 오. 가더라라는 걸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네. 그 팀앱 미식로드라는 걸 만든 거죠. 네.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능을 어디서 최근에 봤냐면 네. 그 제가 전에 타고 다니던 그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내 차량 안에 내비게이션이 네. 내장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내비게이션 안에 비슷한 기능이 들어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어딜 지나가다 보면 그 노란색 마크로 여기는 맛집이다 아, 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데 네. 지나가다 보면 이게 그냥 맛집이 있으니까 저기는 왜 유명하지? 라고 찾아보게 되고 마침 손님이 없으면 한번 가보는 거예요. 광고 아니야 광고? 그러니까 광고 효과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효율적이네요, 근데. 근데 뭐 이게 막 광고입니다, 뭐 여기 맛있어요, 뭐 이게 아니고 지나가다 보면 그 노란색 마크가 뜨니까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동선 안에 있으니까. 그치. 그렇죠. 내가 그냥 내 근처에 있는 게 그 보이니까. 맛집을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닌데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팀앱에도 그 기능이 들어가니까 네. 굳이 현대차를 사지 않더라도 팀앱에서 그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아 건 근데 좋은 것 이게 같습니다. 팀앱 내에서 쓴다기보다는 네네. 미식로드라는 서비스가 별도로 나온 거고 아, 그거는 진짜? 아쉽네요.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요. 아, 웹에서 볼 수 있다고? 네. 그러면 실효성이, 그러니까 지금 긍정 씨의 얘기대로라면 팀앱을 사용하면서 수집된 정보들을 기반으로 네. 새로운 그 서비스처럼. 식도락 앱을 만들었다. 앱인지 모르겠어요. 앱이 없는 것 같아요. 웹을 만들었다. 그런 것 같아요. 서비스를 만들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근데 여기 좋은 게 음. 뭐 동행자로 아이를 선택하면 음. 뭐 키즈 카페나 네. 뭐 아이가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이런 걸 많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노키즈 존 사라지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맛집을 찾는 서비스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지금은 그냥 검색해서 내가 뭐 먹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메뉴를 고른 다음에 이거 그렇죠. 잘하는 집이 어디지였는데 네네네네. 그게 아니라 내 환경에 맞는 걸로 추천을 해주니까 뭔가 좀 더 색다른 접근 아닐까? 그렇게 이제 볼수 더 이상 있겠어요. 초록창에 떡볶이 오빠랑 검색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 뒤에 오빠랑이었어요. 아니 최근 요새는 트렌드는? 바뀌었어. 요새는 뭐가요? 가면 꼭 아 가면 꼭. 가면 꼭입니다. 아, 가면곡이군요. 가면 꼭 좋은 워딩 감사합니다. 네. 2개 배워가네요. 근데 이제 팀앱 미싱로드의 장점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행자가 있는지 가격대를 이런 것들이 표시해주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좀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예를 들면 첫 만남이라든지 소개팅에서 첫 데이트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거 하는데 감자탕 막 뜯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뭐 부모님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 모시고 거라든지 가는 뭐 그런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네. 굉장히 그런 선택폭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아망드 말씀처럼 조금 한 발짝만 더 나가서 이게 이제 팀앱 기본적으로 내비 안에 같이 병행돼 있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팀앱 내비 안에 누구 있잖아요. 네. 누구한테 뭐 아리야 뭐 맛있는 집 찾아줘 하면 근처에 맛있는 집을 막 찾아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금방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럼 계속 누구가 오면 그 동행자 있으세요? 아, 물어볼 게 좀 많구나. 이제 저기 그러면은. 혹시 그 시끄러운데 괜찮을까요?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된다고 하면은 약간 네. 소름 돋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럼 팀앱의 미싱로드는 그렇게 서비스가 된다고 네네. 치고요. 그거 말고 그러면 또 다음 소식도 있었죠. 네. 이번에는 카카오 맵인데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카카오 맵이 어떤 서비스를 하냐면 그 안에 지하철, 지도 뭐 이런 걸 보여줘요. 네. 아예 그냥 카카오 지하철이란 그 앱이 따로 있긴 하지만 네네. 맵 안에도 들어있거든요. 카카오 맵 안에도. 근데 이제 거기서 교통 약자들, 음. 뭐 휠체어를 타야 된다, 네. 그리고 유모차를 끌어야 된다 음. 하시는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줘요. 내가 어떤 출구로 가는데 다 계단이야. 네. 그럼 너 빙빙 돌아야 돼. 그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찾아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그분들을 위해 알려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환승할 때도 이런 경로로 가라 라는 거 알려주는 거죠.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스마트폰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 네. 뭐 지하철 맵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 막 춘추 전국시대인데 충격받았던 기능 중에 하나가 음. 몇 다시 몇에서 타면 환승이 빠르다. 이 서비스한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발전을 거듭해서 이제는 뭐 휠체어를 탈 때는 이런 네. 출구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것까지 온 것 같은데. 리프트가 어디인지 알려주니까.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이용하지 않는 네.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 입장에서는 되게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게 왜 이제 나왔나 싶은 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이게 실제로 2017년에 어떤 이제 어머님께서 네. 자식이 휠체어를 타는데 음. 다른 사람은 5분이면 환승하는데 이분은 딸이랑 가면 40분을 헤매는 거야. 그렇지. 길을 못 찾으면 뱅글뱅글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음. 직접 환승 지도를 만드신 적이 있어요. 2017년에 그런 사건이 네네네네.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그 공공 데이터라고 하죠. 음. 정부에서 오픈해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가 이제 서비스 아예 녹여버린 거죠. 좋은 발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진짜 당사자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불편함은 와닿지 않을 거거든요. 네. 뭐 진작부터 됐어야 되는데 아망도 말처럼 왜 이제서야 됐나 싶은 그런 축하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구글도 사실 구글맵을 열심히 발전시키고 있어요. 네. 뭐 사실 이런 뭐 고통약자 배려 뭐 이런 것들은 네. 구글이 왔다죠. 그렇죠. 구글은 왔던데 이제 이번에 추가된 기능들에 보면은 이제 지도 위에 신호등까지 네. 표시를 해준다고 해요. 일단 이거는 그냥 테스트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뭔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네. 발표한 것도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거 뭐야 나 신호등 보이네? 니 거는 안 나와? 난 안 나와. 일부만 그래서- 테스트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일단 신호등을 보여준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떤 느낌? 그냥 말 그대로 지도를 보다 보면 음. 어떤 교차로에 신호등 표시가 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신호등이 있다. 네. 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음.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체로 자율주행 음. 뭐 이런 걸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아요. 사실 구글이 갖고 있는 네. 웨이모 같은 이런 자율주행을 전문적으로 하겠다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지도의 정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호등이 어디 있는지 그 신호등 상태까지 표시를 해준다면 앞으로 나아가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속도를 조절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운전자들도 실제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없는 교차로를 보면 네. 내가 어디서 서야 되고 뭐 이런 걸 좀 감을 잡을 수 있잖아요. 미리 안내를 좀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나라는 근데 그 신호등은 안 나와도 음. 과속 카메라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약간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 어떻게 그 있고 없고의 위치를 다 알고 있지? 그거는 경찰에 제공을 해줍니다. 제공을 해줘요? 네, 왜냐면 숨기면 안 돼요. 그 과속 카메라를 저렇게 다 알려줄 거면 과속 카메라 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텐데 과속 카메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과속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게 되겠죠. 찍기 그러면. 위한 게 아니지. 네, 그냥 너 과속- 여기 뭐 있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라. 말했다. 음. 과속하지 마라. 이거기 때문에 그 정보는 공개가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지도 업체는 다 가질 수 갖고 있고 있고. 네. 그 이동식 가속 카메라도 다 이제 나와 있는데 실제 가보면 이동식 카메라 없는 자리도 되게 많잖아요. 그 이동식 카메라도 몰래 이렇게 숨어서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음. 찍고 있으면 저 멀리 앞에서부터 그 사이렌을 돌리고 있어요. 나 이동식 카메라야. 이동식 카메라 지금 현재 있어 여기에. 경찰 관분들이 찍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알아서 눈치껏 해라 라고 음. 알려주는 것들이 있기 그러면서 때문에 그걸로 이제 좀 속도도 이제 가속하지 않도록 만들고 네. 사고도 그래서 억제하는. 이 구글맵의 발전은 제 생각에는 이 웨이모의 발전과 직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웨이모가 지금 뭐 4단계 자율주행까지는 성공을 했고 무난히 네. 성공을 했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없어도 되는 5단계 자율주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신호등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물론 카메라로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신호등 네. 보다 보면은 고장난 신호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불이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냥 주황색으로 깜빡거린다거나 전멸등. 전멸등들이 이제 켜져 있는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인식 오류로 주황불로 인식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신호등 정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웨이모는 우리 5단계 아니면 안 하겠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5단계가 아니면 네. 우리 지금 4단계까지 완벽할 수 있는데 4단계는 차한테 완전히 모든 걸 다 맡기고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되는 상태거든요. 네네네. 근데 5단계는 운전자도 없어도 되는 완전히 로봇 택시를 운영해도 되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까지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초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망도 말씀대로라면 이제 그 실제 카메라나 센서들이 측정하는 카메라의 위치와 더불어서 여기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정보까지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그리고 앞으로 얘기겠죠? 이제 이게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네네네. 지금 현재가 파란불인지 주황불인지 뭐 빨간불인지 그것까지 나온다면은. 좌회전 신호가 켜져 있는지 네. 이런 것들 알수 그 있거든요. 부분에 있는 차가 움직였냐를 가지고 파란불이냐를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뭐 지도의 발전이 되게 빠르고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분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더 빠른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소식은 추억의 소식입니다. 네. 네, 네이트온 소식인데요. 네이트온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어떤 소식인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이트온이 이제 업무용 메신저로 변신해서 돌아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난주부터인가요? 저희가 계속 그 뭐 언택트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변화들 그리고 뭐 디스코드도 이제 업무용 메신저 부분을 좀 살리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디스코드는 게임 영역을 버리겠다라고 한 거지 업무용으로 가겠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불쑥 또 등장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트온도. 네. 네이트온 비즈라고 해서 기업용 메신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꽤 많이 써요. 네이트온 비즈. 네, 그래서 그분들이 네이트온 비즈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저녁에 업무가 생겼어. 네네네. 그래서 은 실장한테 뭐 이거 좀 처리해 주세요 해야 돼. 네. 근데 퇴근했잖아. 카톡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매너가 그러니까 아니지, 네이트온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냥. 아 그냥 네이트온은 업무용이다라고 약속해 놓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업무용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네네네. 이번엔 네이트온이 아예 네이트온 비즈와 별개로 업무용을 만들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네이트온 비즈는 이제 갈라섰어요. 네이트온이랑. 아 완전히 다른 회사가 달랐어. 회사군요. 이름만 네이트온 네. 비즈고. 네, 그래서 네이트온이 이번에 뭔가 좀 쇄신을 해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BI라고 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 네네네. 네, 디자인이랑 몇 개 리뉴얼한 걸 공개를 했어요. 근데 로고를 보니까 저는 좀 뭐지 싶어요. 왜요? 왜? 예쁜데? 파란색, 뭔가- 노란색이고? 기업용 느낌이 안 나. 아 기업용 느낌은 안 난다. 전문적인 느낌이 안 나가지고 아니 아쉽습니다. 근데 이제 딜레마였을 거예요. 전문적인 걸로 새로 브랜딩하는 것과 기존의 네이트온 또 유구한 역사를 가진 메신저 아니겠습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 이 사이에서 되게 갈등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네이트온이 정말 그런 얘기들 가끔 하잖아요. 네이트온이 한 끗 차이로만 노력했으면 카카오톡보다 지금 네이트온을 많이 쓰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뭐 아이폰 나왔을 때 네이트온 쓰고 싶어서 뭐 메이트온 이런 거 맞아요.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 리버스 그 해킹해서 리버싱 해가지고 찾아낸 그런 프로토콜들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메신저들 많았는데 있었죠. 네. 그거 메신저만 해도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메이트온이 빨리만 만들었어도 맞아요. 카카오톡만큼 성장을 했겠죠. 카카오톡이 뭐 없어졌을걸? 지금은 이게 없어졌겠죠. 그렇겠죠. 왜냐면 그 시절에 그 아만가 헤드라인에서 얘기해준 대로 춘추전국 시대 때 나왔던 많은 그 카카오 채팅용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거의 없잖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돌아오는 거, 업무용이라는 걸 좀 강점을 어필해서 돌아오는 거는 주목해봐도 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업무용이라고 하면 사실 네이트온 그냥 그 자체로도 업무용으로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예전에도 왜 많았죠.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파일 전송이 간편하고 파일 전송 되게 빠르고 편했거든요. 네. 왜냐면 네이트온은 P2P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카카오랑은 다른가요? 카카오는 서버를 한번 거치는 거고 카카오에다가 올리는 네, 거고. 은 실장한테 제가 파일을 직접 은 실장 컴퓨터에 꽂아주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요? 엄청 좋게 들리는데. 그래서 엄청 빨랐어요. 네. 맞아요. 빨랐고 그러다 보니까 막 무슨 뭐 네이트온 파일 전송으로 경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맞아. 그게 뭐야? 1번 맛점 무슨 EXE 1번 맛점 진짜? 집, 2번 맛점 집에 같은 용량으로 해가지고 던져? 네, 아니지, 그치 용량을 다르게 해서 네네네. 던진 다음에 어떤 파일이 먼저 가는지 나는 2번 말 네, 귀여운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네. 원격 제어를 한다거나 맞아요. 이런 그런 것들을 기능들 진짜 잘 돼 있었죠. 그리고 뭐 메신저사 그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많이 보냈던 시절이니까 네네네. 네이트온 무료 문자 이런 그치. 거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뭐 사실 카카오톡이 다 대체를 하고 있는데 네이트온이 어떤 영역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조금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찌됐건 네이트온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카카오톡하고 좀 차별성을 가져가지 않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뭐 자리를 선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 주타겟이 네, 뭐 업무용 메신저로 많이 쓰는 게 뭐 슬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나 그거 너무 어려워. 나 그렇지. 카톡 같은 거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회사. 네, 근데 난 카톡이랑은 분리하고 싶어요. 라는 분들한테 이제 좀 딱 그 정도의 그 타겟에 맞춰서 이제 공략을 하겠네요. 네네. 네, 뭐 지금 공개된 디자인에 보면 네, 상단에 일단 광고가 붙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일단 나와줘야지 광고 한번 나와. 이거 광고 영역이라고 써 있는 거야? 하단에는 네이트 뉴스가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 다 떼야 돼요. 이걸 아직 가지고 있다는 거는 아직 틀렸다. 그 미련을 못 버렸다. 예전에 미련을 아니 못 버렸다. 미련하다. 그 네이트 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런 컨텐츠 있어 이거 제공해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 자기네 그 메신저를 업무 메신저로 좀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싶다면 이런 것 좀 걷어내는 게 과감하게 빼는 게 훨씬 더 차라리 돈 유저당 돈 만 원씩 받고 서비스하는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죠. 뭐 이미 입증된 플랫폼 기술력은 있을 테니까 네. 그걸로 더 장점으로 어필하는 게 어떨지 하는 소소한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어쨌든 새로운 업무용 메신저가 나온다면 또 한 번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쿠팡입니다. 네. 네. 쿠팡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쿠팡이 로켓 모바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지금 이제 다른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 뭐 이런 네. 것들 많이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서비스들 중에서 음. 알뜰폰이면 내가 만약에 뭐 자가 모바일을 가입을 하겠다. 네. 자가 모바일에 가서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켓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로켓 그 쿠팡이 네. 통신사를 만든다거나 어디랑 제휴를 맺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이 알뜰폰들을 내가 원하는 알뜰폰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가입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구인 거죠. 네. 일종의 가격 비교나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요즘에 또 MVNO, 그러니까 알뜰폰 시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요금제, 같은 요금 체계인데 가격이 다 다른 뭐 이런 상태들이 좀 많아요. 네. 그렇죠. 저도 되게 갈등하면서 이번에 이제 서브 회선을 한번 옮겼는데 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되게 진작에 좀 해볼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쉽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아이폰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쿠팡입니다. 지금 그런 그렇죠. 선택이죠. 쿠팡 네. 그 애플 스토어보다 음. 쿠팡이 먼저 받아요. 왜냐? 쿠팡은 로켓 배송을 하거든. 그치. 그렇지. 예를 들어서 10일에 공식적으로 출시다. 네네네. 그러면 10일 새벽 1시쯤이면 도착해 있어요, 집에. 그렇지. 특히 애플 같은 거 이런 거 되게 철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 사용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로켓 배송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핸드폰 사면 우리 통신사까지 우리가 알아봐 줄게. 통신사 네가 원하는 조건 있어? 네. 뭐 어디로 할 건데? SK, LG, KT? 아니면 알뜰폰? 네. 이렇게 물어보고 쫙 그렇죠. 나열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뭔가 로켓 모바일이라는 앱이나 네. 사이트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요. 쿠팡 앱 안에 있어요. 뭐 마치 카카오톡 안에 모든 게 들어있듯이 네. 네. 네, 쿠팡도 이렇게 넣고 있는데 로켓 모바일이라는 그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네. 이제 알뜰폰인데 뭐 아이폰 아니면 뭐 LG U 플러스인데 뭐 갤럭시 이런 식으로 통신사가 매칭돼 있거나 네. 아니면 공기계고요 알뜰폰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격이 다 매겨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쿠팡에서 상품 볼 때 아시죠? 그냥 그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네. 이 옵션들이 다 붙어 있는 거지. 이게 그 통신사 쪽 변함없는 문제가 휴대폰이 막 내가 갖고 싶은 기계는 있어. 그리고 통신사도 어떻게 보면 얼추 정해져 있어. 네. 근데 너무 머리 쓸 게 많은 거예요. 좀만 더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그리고 이게 장점이 로켓 배송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사면 그냥 내일 쓰는 거예요. 내일부터 쓸 수 있게. 아침에 주사면 오늘 저녁에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볼 때 제일 좋아하는 건 필터 기능인데요. 네. 그 스마트폰 필터 써서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나요? 없어요. 뭐 화면 크기나 네. 램 사이즈나 아니 뭐 기기에 집중한 것들은 있긴 하죠. 그 판매 말고 기기에 그치, 집중한 그치, 것들은 있긴 하지. 네, 그런 데서 찾고 나서 다시 가격을 찾고 또 통신사에서 맞아요. 찾아 이런데 네. 여기서는 이게 한 번에 되니까 한 번에 되니까. 이 뭔가 올인원이다. 이게 쿠팡이 사실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뭔가 네. 그 상품별 비교를 할 수 있게 열심히 다 준비를 해놓고 그쵸. 그러니까 사용자가 맘 편하게 비교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거를 참 잘한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그거를 휴대폰에도 잘 적용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워치, 밴드 뭐 이런 것까지 다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좀 사보고 싶은데 너무 복잡하고 왠지 대리점 가면 눈탱이 맞을 것 같고 이러면 차라리 그냥 쿠팡을 써라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 전까지는 사실은 통신사 그냥 공식 홈페이지가 제일 나아라고 저는 항상 주변에 그냥 얘기하거든요. 네. 애매하게 살 바에는 통신사 공식 홈페이지 가서 사. 이게 제일 나았는데 이제는 뭐 MVNO까지 같이 비교할 수 있으니까 네. 쿠팡이 좀 강점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공식 거기 사이트 가면 너무 늦게 와. 그건 그래. 막 한 두 달 있다가 그래요? 내 아이패드 그래서 프로가 그랬거든. 배 타고 오는 거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네. 제가 네. 정말 불편했던 이야기입니다. 뭔가요? 틱톡, 스포티파이, 틴더 뭐 이런 서비스들이 네. 페이스북의 SDK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이 페이스북 SDK가 오류가 발생하면서 앱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키면 꺼져요. 아예 키면 그냥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면 뭔가 네. 화면에서 이제 앱이 훅 하고 화면을 덮으면서 나타나잖아. 네네네네. 화면을 덮는 것과 동시에 사라져. 아 이제 로그인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냥 팍 튕겼나 보네요. 튕기는 거예요. 로그인도 아니고 그냥 앱 자체가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페이스북의 SDK 오류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네. 합니다. 그 페이스북
페이스북을 통한 로그인 기능들이 앱에 다 요즘은 다 로그인이 뭐 간편 로그인 해야 그렇죠. 되잖아 거의. 네, 거의 뭐 기본으로 들어 있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SDK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라는 거를 앱 안에다 내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걔네가 SDK가 제공해주는 어떤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이걸 누르면 그 페이스북 창이 뜨면서 로그인하고 로그인이 성공하면 다시 우리 앱으로 돌려줘 이런 것들 하는데 네. SDK 자체에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네. 제 생각에는 앱을 업데이트하지 않았는데 모든 앱에 발생했기 때문에 SDK가 들어가 있는데 그 SDK가 페이스북 서버와 한번 통신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 서버에서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하면서 앱이 튕기게 되는. 잘못된 값을 넘긴다든지. 그러면 헤드라인에서 얘기한 뭐 틱톡, 스포티파이, 틴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페이스북의 SDK를 썼던 많은 앱들이 유사한 오류를 이제 경험했었겠네요. 아마 특정 버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네네네. 모든 앱이 그런 건 아닌 거 보니까. 네, 저는 이거를 그 속초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속초 여행을 가려고 이제 핸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데 네. 스포티파이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때 밤이었죠. 밤. 네, 나 밤에- 밤에 안 되는 거야. 거의- 음악 없는 여행이라니. 그래서 스포티파이가 네. 제 스포티파이 계정이 패밀리로 돼 있어서 네네네. 금년이가 돈을 내주거든요. 아, 금년이 돈을 내주죠. 뭐 채무관계예요? 둘이? 쫓겨났구나.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제가 스포티파이는 주로 팝송 위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노래를 듣기 위해서 바이브도 결제를 해놨어요. 네. 네이버 바이브. 네. 네이버 바이브도 결제를 해놔서 바이브로 들어야지 하고 바이브를 켰는데 바이브도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났구나. 바이브도 얘가 돈 내주고 아니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나는 이 개 같은 차가 문제구나. 차가 블루투스가 문제구나.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네. 네. 블루투스를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연결하는데 이제 차에서 블루투스 해제되는 만큼 멀리 갔는데도 안 안 되는 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앱이 문제구나. 그제서야.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여행 갔어요. 유튜브 음악은 그래도 됐나 보네요. 유튜브 뮤직은 그 네. 페이스북 로그인이 그게 없어요.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음악이 없는 또 여행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용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어떤 우리가 여기 얘기하지 않았던 페이스북 SDK 썼던 것 중에 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들이 있었던 사람이면은 이게 고쳐질 때까지 계속 그냥 안 되는 그러니까 은신자 같은 경우는 틴더가 안 되니까 얼마나 지금 그 답답했어요. 얘기를 돌려서 뺑뺑뺑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틴더가 안 되니까 제 얼마나 삶에 제일 큰 답답했겠어. 영향이 있는 앱 중에 하나가 안 되는데 지금 만나러 나왔는데. 만나러 나왔는데. 다시 사진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처음 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 똑같은 네. 케이스에 그래서 네. 그때는 사람들이 설마 솔직히 페이스북이 그럴 리가 있어요? 대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거 iOS 문제다. 네. 애플 정신 나갔냐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아. 했는데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문제였더라.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빨리 찾았어요 사람들이. 야, 어? 전에 야, 이거 그것도 설마? 아니야? 이 새끼 또? 이랬는데 결국에 찾았고 이게 실제로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런 네. 사건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페이스북에 이런 약간 썰이 있어요. 네.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중요한 일을 맡겨서 바로 몇십억 명이 쓸 수 있게 배포하는 기능. 왜? 그런 사례 문화구나. 네, 왜냐하면 그만큼 네가 이 일에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음. 내가 손끝 하나 잘못하면 모두에게 영향이 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네. 대신에 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믿고 맡긴 이유가 검증된 애들이 들어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믿고 맡기는 거야. 내 생각에 그런 애가 아마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잖아. 잘못은 했지. 잘못했지.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사실 페이스북에 모르겠어요.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SDK가 자꾸 이런 오류를 주기적으로 뽑는다. 그럼 이거는 제일 좋은 체결 방법은 얘를 빼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그렇죠. 않아요? 페이스북 그쵸. 페이스북 자꾸 문제되네. 페이스북 빼자. 그게 이렇게 될 제일 수 좋은 있죠. 방법인 안 거 되잖아. 아니에요? 네.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이제 틴더나 뭐 스포티파이나 이런 부분도 그게 너무 중요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이제 뺄 수가 없는 거고. 뺄 수가 없고 이미 그런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한 번 페이스북 우리 도입할게 하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딴 걸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전체를 다 바꾸지 않는. 엄청 많을 거 아니야. 불가능하지. 그 011 바꾸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굉장히 딜레마겠어요. 뭐 아무튼 최근에 사용되지 언제쯤이었나요 그게? 저번 주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주말이었어요. 이 최근에 11일? 그런 일이 7월 있었던 11일 정도. 네. 이 페이스북의 SDK 오류였다는 것을 네. 아시고 지금은 그럼 해결이 된 상태인가요? 금방 해결이 되긴 네. 했어요. 저도 뭐 한 양양쯤 가니까 몇 시간 만에 됐어요. 계속 켜본 거냐? 거의 뭐 정전됐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네. 아무튼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르겠으나 네.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이번에는 국내 OTT 서비스 왓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왓챠가 OTT 서비스가 돼버렸네요. 네.
왓챠가 이제 예전에는 왓챠가 그 사용자의 이런 취향을 분석해주는 게 먼저 시작을 했었고, 지금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왓챠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음, 이거는 내가 어떤 영화를 봤어. 난 평점이 몇 점이야. 네. 이런 식으로 별점을 매기고 네네. 그걸 기반으로 나한테 넌 무슨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하고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왓챠 처음 나왔을 때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석이다.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도 좋아한대 라고 하면서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되게 사랑을 받았죠. 네네. 근데 금방 기억 속에 사라졌어요. 왜냐면 필수적인 앱은 아니잖아. 그렇지. 재미로 좀 해보거나 뭐 이렇게 좀 갖고 노는 앱에 가까운 거였지. 그렇죠. 그러다가 왓챠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죠. 왓챠 플레이란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맞습니다. OTT 서비스고요. 뭐 월별로 이렇게 정액제 구독을 한 다음에 네. 원하는 영화, 원하는 드라마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네, 라는 서비스였죠. 맞아요. 넷플릭스 계속 거라. 그렇지. 근데 이제 이거를 브랜딩을 좀 다시 매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기존에 그 큐레이션을 해주던 빅데이터 기반의 그런 추천 서비스를 왓챠를 이제 왓챠 PDR로 바꾼 거죠. 네. 네. 그리고 기존의 왓챠 플레이는 그냥 왓챠로 바꿔버리고 이게 그렇죠. 좀 이렇게 바꾼 거지. 약간. 왜냐면 그러니까 그 스무디킹 같은 거예요. 네. 그치. 왜죠? 스무디킹 해외에 있던 것들이 우리나라 성공하니까 우리나라가 본사를 샀잖아요. 아, 그런 게 되는 거군요. 그런 것처럼. 필라 이런 것처럼. 필라. 근데 저도 왓챠를 초창기부터 진짜 많이 썼고 저는 영화 볼 때마다 네네네. 평점을 입력하고 그런 왓챠에 되게 잘 쓰던 유저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 왓챠 플레이가 나오고 나서는 저도 모르게 왓챠 플레이를 왓챠에서 봐. 아, 그렇게 그러니까 부르게 되는 이렇게 부르게 그게 입에 붙은 거예요. 귀찮아. 플레이까지 붙여야 돼. 네. 뭔지 다 아는데. 아, 왓챠로 봐 해야 되는데 왓챠 플레이로 봐 하면 뭔가 쟤는 모든 이름을 다 풀어서 말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중요한 아이를 앞에다가 내세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저 뭐 핸드폰 뭐 쓰세요? 근데 저 아이폰 써요가 아니고 저 아이폰 11 프로 맥스 512기가 하얀색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분인 거야. 그럼 안 그렇지. 되잖아. 그럼 쿨하지 못하거든. 그치, 쿨하지 못하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바꿨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왓챠 플레이가 이제 왓챠가 됐습니다. 네. OTT 서비스가 이제 왓챠인 거죠. 네. 그것이 왓챠니까. 그것이 왓챠니까. 왓챠는 보는 거. 네. 왓챠 PDR는 사전이 되는 거죠. 네. 왓챠피디아 이름 근데 잘 지은 것 같아요. 저는 구린 것 같아요. 왜요? 왜? 저도 좀 별로예요. 왜 왓챠피디아 바로 뭐 하는 건지 느낌 딱 오는데. 근데 그게 이것도 그 약간 비슷한데 그 뭐 검색할 때 위키에서 찾아봐. 그래가지고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봐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PDR라는 말 자체가 뭐 위키를 안 읽고 뭐 좀 배경을 안다면은 왓챠 PDR 이름 잘 지었다 하겠지만 이 왓챠 PDR가 뭔데? 근데 영어 하시는 분도 괜찮은 게 사전에도 그 PDR들 언사이클로피디아 뭐 이런 식으로 네네네. 백과사전이 들어가니까 네, 네. 어감은 좋아요. 근데 한국인이 보기 어려운 그러니까. 거.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근데 그러면 뭐 가장 이상적인 이름 하나 지어주세요. 저거 왜 돈 줘? 아니 어쨌든 네. 그래서 왓챠피디아랑 왓챠로 나뉘었고 예. 네. 근데 로고가 바뀌었죠 이제. 네. 로고에 대해서는 또 디자인하는 개발자, 구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 왓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뭐 심사숙고하고. 디자인적으로 디자인 커뮤니티에서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근데 제 맘엔 안 들어요. 제 맘엔 안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죠. 이게 그리고 근데 색깔은 정말 잘 찍은 것 같아요. 아, 색깔. 네, 이 핫핑크 이 색깔은 네. 사실 유행은 지났거든요. 유행 지났는데 그 뭐 당 색깔 아니에요? 뭐 그런 말 하지 마요. 편집해 편집. 근데 이 색깔 자체는 되게 예쁜 것 같고 네. 다만 이 딱 봤을 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까만 배경에 음, N 빨간색 맞아요. 딱 그 심플하지. 그게 있잖아. 음. 근데 약간 이거는 너무 통통 튀는 느낌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왓챠 오리지널이라든지 네. 이런 컨텐츠들이 나왔을 때 이 색깔이 어울릴까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되게 깊이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리지널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왓챠도. 근데 이 색깔, 그러니까 핑크색이 어떤 장르든 다 어울리려면 되게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그 드는데. 왓챠 플레이에 음. 이거 너무 말이 어렵다. 예전 왓챠 플레이의 그 로고가 네모 이 스크린을 약간 네, 형상하는 맞아요, 그거였는데 맞아요. 그게 없어지고 왓챠가 되면서 음. 약간 80년대 그 제프레디 쇼 같은 거 있죠. 네. 따단. 네. 그 넷플릭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 뭘 해도 다 딜레마네요. 네, 그런 느낌의 로고로 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콘이 이제 W만 쓰는데 이걸 네. 보고 사람들이 위메프가 생각이 난다. 아. 벅스가 생각나더라고요. 벅스도 비슷하네요. 왜냐면 벅스도 이게 꺾고 이렇게 90도 꺾으면 네. B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것 같기도 하고 그 뭐. 뭔가 그 심볼이 더 좀 확실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이런 리브랜딩 하는 거 외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보면요.
이제 앞으로 해외 진출을 좀 타진을 하고 있다고 아마 일본 쪽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업 계획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왓챠를 중심으로 가겠다. 이 이름 그대로 하고 OTT를 서비스를 하겠다. 네. 뭐 이런 거고요. 반대로 왓챠피디아는 여기서 지금 영화 말고 드라마, 책, 뭐 별의별 걸 다 리뷰를 해요. 맞아요. 별점백이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영역을 진짜 백과사전처럼 확 넓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왓챠 자체를 이제 기존의 OTT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네. 최근에는 뭐 음악 저작권에 대한 부분 사업까지 진출도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사업 분야는 넓게 가져가고 그리고 왓챠피디아는 그것처럼 어떤 문화 컨텐츠를 통틀으는 약간 백과사전이 되겠다 네. 이런 포부인 것 같아요. 근데 해외 진출하려면 네. 일단 사파리에서 재생 안 되는 것부터 해결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 물론 거기도 대단한 개발자분들이 계세요. 이쪽에서 불 지르고 이쪽에서 그건 모르겠고요. 제가 사파리를 쓰는 사파리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저희 집 아니, 자가 발전 이런 용도로 쓰지 마세요. 저희 집 그 스마트 TV에서 재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가 발전을 그 화가 나요. 클레임용으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튼 그 왓챠 발전했다는 소식 얘기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아마 저희 방송 뭐가 발전이 이거 바꾼 거지? 보실 거예요. 네. 네. 아무튼 보고 계세요? 아망드는 분명히 색깔 잘 찍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요. 긍정 씨는 뭐 좋은 변화였다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스마트 TV 안 나오는 건 좀 네. 좀 아무튼 애플 TV에도 없고. 왓챠 좀 봐봐. 응원하겠습니다. 왓챠요 뭐 눌린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왓챠 좋아해요. 응원하겠습니다. 결제 다들 잘하고 계시죠? 그래도 결제하시죠? 저 그 왓챠 코인 되게 많아요. 전 3개월씩. 네, 3개월씩.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땀나네요, 왓챠. 소장 날아오는 거 아니야?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그 카카오가 이제 자격증까지 품게 된다. 산업인력공단과 약수를 하고 이 국가 자격 정보를 연계하겠다. 네. 이런 소식이에요. 큐네 써보셨어요, 두 분? 써봤어요. 그럼요. 큐네 하긴 뭐 개발 쪽에 계신 분들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겠어요. 경력 증명할 때도 쓰고요. 네네네. 뭐 자격증 재발급이나 증명서 뗄 때도 많이 쓰죠. 많이 들어가죠. 시험 볼 때도 그러면 들어가서 그쵸, 신청해야 그쵸. 되는 접수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곳이니까. 근데 큐네 사이트 자체가 네. 그닥 사용자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요새 리뉴얼된 걸 보면 그나마 맥에서 쓸 수 있어. 아 그래요? 결제가 안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전에는 맥에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 아예 입장 자체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결제가 사실은 결제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새는 다 앱카드 쓰잖아요. 핸드폰 인증해도 되잖아. 핸드폰 결제를 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따질 게 없었는데 네. 그냥 이 서비스 자체가 구렸단 말이에요. 그치. 그 초록색 큐넷 약간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편이 됐고 네. 그거와 동시에 하는 건지 는 모르겠지만 이제 카카오가 이제 큐넷에 있는 정보들을 품고 연계를 하겠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 이제 이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그 도시가스, 음. 전기세 이런 거 맞아요. 혹시 받아보세요? 카카오톡으로. 저는 저 알림톡으로. 알림톡으로 받으면 네. 그 명세서 받아보기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명세서 네네네. 함. 네. 그것처럼 자격 증명을 아예 내가 증명서를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좀 좋겠다. 다 모아놓고. 이번에 한 거는 이제 뭐 시험 일정이라든지 시험 장소, 그다음 합격 여부 확인 이런 정보들을 이제 카카오톡에 넣겠다라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서는 카카오톡이 내 자격증을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왜냐면 카카오톡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본인 인증도 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럼 막 카톡 까봐 어, 이러는 거야? 카톡 까. 가봐요. 카톡 카톡 까봐. 가. 워드급 있어요. 아, 근데 재밌는 게 네. 이 정보를 이제 앞으로의 얘기지만 프로필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워드. 프로필에 워드 프로세서 1급 아망드. 아니 이렇게 프로필 있으면 동그랗게 이렇게 주변에 계속 뱅글뱅글 이거 돌고. 글맵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글맵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네. 은 실장 프로필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그러면은 은 실장 너무 창피해. 아니지 아니지, 영업을 공인중개사인데. 해봐 영업을.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가 참 중요한데. 잘하겠지 카카오가 어려운. 말한 대로 영업을 한다면 진짜 큰 도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저도 부동산 아저씨랑 카톡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아저씨 카톡에 그 트위터의 그 파란 딱지처럼 이렇게 딱 공인중개사 몇 급,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이렇게 딱 그치. 뜨면 그- 안 뜨면 오히려 이 새끼 뭐야? 이것도 안 띄워놨어? 이렇게? 네, 약간? 그렇지. 그렇죠. 어.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 몇 명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장. 기능장 이런 것 분들은- 친구하고 싶다. 되게 친구하고 싶다. 친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저희 추천 친구 목록에 떠 있는 거지. 그렇지. 거기서. 아니 뭐 좋은 기능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이게 너무 이제 주류가 돼버려가지고 사실 요즘 그 종이로 된 자격증을 다들 집에 막 이렇게 액자에 걸어놓고 종이로 안 이러지 않잖아요. 됐다니까 요새 카드라니까. 카드예요. 아니 그 종이로 돼 있는 것도 있어 지금. 알았어. 나 때는 종이였는데 나 때는 금지요. 나 때는 혹시 금지. 사진이 붙어 있어요? 출력돼 있었어요?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 되게 옛날이에요. 나도 붙어 있어 근데.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채로 그냥 코팅해갖고 이렇게 집에 걸어놓는 거 아니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던 추억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근데 뭐 지금은 뭐 아주 좋은 예시인 게 뭐 네. 기능 장애나 이런 것들은 좀 멀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변호사라든지 네.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서 음. 이제 큐넷으로 실험을 하고 뭐 국가공인 자격증 이런 것들을 이제 변호사 검사는 없나? 변호사 자격증 이런 네. 것들을 있었을 때 했다면 상담할 때 좀 더 신뢰감이 가지 않을까? 그럴 수 그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로 이제 사진 찍어가지고 배경에 해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이제 그게 카카오의 자체 시스템으로 들어가 있다면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이 큐넷과의 연동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문득 그 아까 전에 네이트온 소식도 얘기했잖아요. 약간 네이트온이 좀 씁쓸해지는. 카카오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냥 이제 뭔가 하나의 매체가 돼버리면서 그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메신저가 이제 탈 메신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네. 메신저가 아니고 네. 나를 대신 표현하는 SNS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내 그쵸. 도구구나 나에 대한 도구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은 결제도 이걸로 하죠. 네. 인터넷 세상에 나예요. 현실 세계에서조차. 음. 왜냐면 결제도 메신저로 하죠. 그다음에 어디 뭐 그 단체 입장 이런 거 할 때도 네. 다 QR 코드로 맞아요. 메신저로 인증하죠. 네. 뭐 배달 음식 시켜 먹을 때도 메신저로 하죠. 연락이.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뭐 완전히 진짜 얘기한 대로 예전에는 그거를 좀 병행해가지고 SMS를 쓰던지 뭐 전화를 쓰던지 인증 방식을 그렇게 좀 나눴다면은 이제 그냥 카카오톡 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카카오톡 너무 무거워요. 카카오톡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이게 그 용도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왜냐면 메신저가 아니니까. 일단 첫째로 메신저가 아니고 아무도 그거에 불만을 가지지 않아요. 너만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IT에 뭐 관련해서 뭐 카카오톡이 왜 500메가 600메가냐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 그치. 내 핸드폰이 500메가가 됐든 600메가가 됐든 모든 게 다 카톡 있으면 나 카톡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러니까. 편하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네. 관심이 없는 분들 일반인이라고 표현해 죄송한데 일반인 분들이라면 이거는 진짜 좋은 올인원 플랫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는. 네. 네, 스마트폰이 있다면 카카오톡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이제 환경이 된 컴퓨터와 거죠. 윈도우 그런 것처럼. 이런 거죠. 네. 아무튼 카카오톡의 이런 발전은 편의를 생각한다면 네. 되게 좋은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이트온도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네. 짜요. 일단 저희 두 주간의 발전 이렇게 좀 웃으면서 계속 떠들어봤는데 네. 이번 주 발전은 뭔가 굵직굵직한 발전들보다 그냥 좀 짜잘하지만 재밌는데?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소식들인 것 같아요.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발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신 긍정씨 감사하고요. 네.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긍정씨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네.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댓글, 구독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랑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 이번 자가 무비 시즌에 이벤트 또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저희 자가 발전 굿즈 가져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